10배가 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원화의 가치가 삭제되는 거는 나의 자산이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거야.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은 이 자산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 형님, 야, 오늘은 저를 무슨 일로 성수동에 부르셨습니까? 야, 요즘 나라가 미쳤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환율 봤어? 그렇죠. 나는 일단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 때 계엄빔이 한번 왔었단 말이야. 아, 그쵸. 그때 환율이 한번 거의 1,500원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졌어. 그쵸. 최근에 환율이 한번 떡상을 했지. 그쵸. 거의 1,500원까지 갔다가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그래프를 보면 빠바바바바바박 이러던 거 기억나? 네, 초단위. 그러다가 환율이 한번 내려갔지.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또 환율이 오르고 있어. 맞아요. 이게 그냥 뭐 달러가 올랐는데 뭐 나는 한국 사는데 이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러냐? 너가 만약에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때 원화가 1,000원이었어. 네네. 근데 달러가 1,500원이 됐어. 그러면은 달러 1,500원으로 나누면은 너가 맡겨놨던 전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빠지는 거죠. 거의 50%가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가 삭제되는 거는 나의 자산이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거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를 거의 다 달러 자산으로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고 나는 투기꾼이잖아. 아, 그쵸. 투기꾼이자 투자자이자 되게 영끌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에 환전을 했지.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로 갖고 있었지. 근데 메리츠 증권 자체가 수수료를 안 가져가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계속 환전을 했어. 네네. 그때 환전을 막더라고. 예? 환전을 막아. 예? 환전 진짜 막았어. 여기 보면은 이제 진짜요? 여기 한번 찍어봐봐. 네. 메리츠 증권 환전 제한 안내. 환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환전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환전을 못하게 하더라고. 진짜네요?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 스레드에 올렸어. 네. 환전이 안 된다, 말이 되냐? 그랬더니 또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야. 뭐 정권이 어쩌고 지금 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막내. 근데 그건 개소리고, 그냥 내가 환전을 많이 해가지고 막힌 거고 결국 풀렸어. 이렇게 이제 딱 풀렸어. 그래가지고 요청하신 환전 제한 해지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환전을 환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한 거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환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프로야? 지금 2.5%까지 왔어. 네네. 미국 기준금리 몇 프로야? 미 기준금리 한번 쳐볼까? 3%대 아닌가요? 미국은 3.75네. 미국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75%야.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를 예금하면은 이자가 높아.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기준금리가 2.5%니까 예. 내가 원화를 예금을 하면은 2.5%보다 싸게 예금을 넣을 수밖에 없어. 그쵸. 이자를 많이 못 받아. 맞아요. 근데 내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달러를 예금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몇 프로? 3%까지? 1.25% 정도가 더 높게 찍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내 원화를 해외 주식 거래 사이트 증권사에다가 달러로 바꿔. 네. 그리고 그 달러 자산을 외화 RP라는 게 있어. 외화를 빌려주는 거야. 하루 동안 내가 돈을 빌려주잖아. 그쵸. 그럼 그거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미수랑 신용 몰빵을 치겠지. 네. 그러면 그들한테는 이자를 더 비싸게 받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권사도 내 돈을 갖다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고, 나는 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 구조인 거지. 근데 그 이자가 얼마나 크다? 원화보다 훨씬 더 크다. 1% 이상. 1% 이상 크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그냥 원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야.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은 이 자산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괜찮다 이거야. 돈을 벌기 시작해. 그래서 돈이 모여. 그러면은 그 모인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투자인 거지. 그랬을 때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 최근에 M2 있잖아요. 한국 M2가 미국, 일본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자료를 봤었는데 맞아.
9월물 기준으로 7.2%였나 그랬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10월, 11월 거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빠졌더라고요. 이제 빠진 이유를 보니까 통계를 잡을 때 통계시에서 빼버린 항목들이 몇 개 있다고 아, 들었는데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야, 근데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위험하긴 해. 왜냐면은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 게 아니라 네네. 유로화 봐. 유로화 이제 1,800원, 1,900원 되고 파운드화 봤어? 2,000원이야? 2,000원 넘어갔던데요? 파운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가치는 똑같은데 우리나라의 가치만 지금 평가절하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나라들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 이란, 베네수엘라 네. 이런 데 보면은 이란은 지금 뭐 망했지. 0 됐던데요? 0 됐지, 0 됐고. 너 최근에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잡아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아냐? 베네수엘라 증시? 떡상하고 있던데. 떡상하고 있어. 이게 근데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 주변의 자산가들은 생각보다 진짜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 한국의 부자들이 다 떠나면 한국엔 누가 남아? 안 남는단 말이야. 부자분들이 없죠? 그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한국에 묶어두기 위한 정책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세금에 대한 것들, 그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세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이라도 좀 줄여주면은 남아 있을 거야. 우리가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부자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는지 알아? 세법이 좋으니까. 양도세, 그리고 뭐 증여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거든. F1 레이서들이 모나코에서 사는 이유도 뭐야? 거기도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다 보면은 그 나라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남, 성수, 압구정, 한남 가보면은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네. 그 사람들을 좀 지켜주는, 나는 아니야. 나는 인천 살아. 알았지? 난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라에서. 그래야지 내수 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 아까 전에 그 계엄 때 어. 환율이 1,480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지금도 거의 1,480원까지 맞아. 올라왔잖아요. 맞아.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계엄 때는 117%였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치.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9%예요. 맞아.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하면은 원화 가치가 진짜 많이 떨어진 거지. 환율이 사실상 거의 17%를 이제 증가를 시켰을 그치, 때 그치. 그때 계엄대로 당시로 돌아가면은 지금 거의 한 1,700원대다라는 맞아. 얘기들도 있는데 맞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나는 제조업을 하거든. 네. 야, 나는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초경 합금 제품을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와. 근데 이게 키로당 우리가 원래 8,000원이었어. 근데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키로당 89,000원이야. 10배가 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조업들 지금 진짜 다 날아가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고품질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만 원자재가 조그맣고 네네.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괜찮거든? 예. 근데 우리도 사실 괜찮진 않아. 그러니까 봐봐.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는 요즘은 고마진 상품이 아니야. 뭐 만약에 볼트, 네. 볼트나 뭐 너트 같은 거 하나. 네. 그런 사람들 몇 프로 뛰기 하는 줄 알아? 몇 프로? 10% 뛰기 한다고 해볼게. 네. 그러면은 환율이 10% 올라버리면은 매입 원가가 10%가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사가지고 팔면은 역마진이 생기는 구조가 나온단 말이야. 세금 때문에 없어지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 환율은 그냥 뭐 끼껏해야 100원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가적으로 이런 영상을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달러 환율이 1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원유를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치. 그럼 원유는 다 이제 달러로 결제하니까 그치. 그럼 원유 가격 상승하면 생산 단가 자체가 다 올라가니까 그치. 모든 단가가. 그러면 그치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유통하는 유통업자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우리 실질적인 밥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아 당연하지. 근데 봐봐,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뭔 줄 알아? 불경기야. 우리나라 진짜 경기 안 좋아.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진짜 폐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나는 원래 국밥을 10,000원 받았는데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밥을 안 사 먹고 고기를 안 사 먹으니까 매출이 줄어. 네. 근데 원자재 비용은 올라가지, 월세는 올라가지,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너가 얘기한 것처럼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돈을 얼마 정도 이상 번 상태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경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자산을 어떤 한 군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네네. 봐봐, 원화도 투자다.
달러도 투자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투자야.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투자야. 왜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의 가치는 변동이 있거든. 네. 금도 똑같아. 금이 맞죠. 안전자산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막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지. 맞아요. 그럼 그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길로 몰리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을 2배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자산의 가치는 금 대비 떨어진 거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개인이 플레이해야 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자산을 한 군데에만 몰빵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내가 투자하는 방식은 나는 부동산은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물건을 사자. 왜? 부동산은 그래도 우상향을 하거든. 다만 이거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신축 비용이 포함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아니야. 이런 것들은 건물을 사는 거잖아. 땅을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산이 감가돼.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토지를 사자는 거야. 토지를 사는데 그 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사자는 거지.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최대한 레버리지를 써서 산다. 1번. 그리고 여기서 세입자들한테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해칭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2번. 비트코인을 사자. 왜? 비트코인 사자고 하면 사자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네수엘라 봤지? 네. 이란 봤지? 만약에 내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있었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 그 물가를 방어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나 달러의 가치 필요 없어. 그냥 나는 1비트코인이라는 가치를 지닌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알아야 돼. 근데 그 암호화폐가 막 그런 거 아니다. 막 뭐 코인이나 아무튼 이름 듣도 보다 못한 자코인들은 아니고 네. 그냥 기축통화. 네.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네.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왜냐면 미국은 망할 수가 없어. 그렇죠. 미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망하면 그냥 전 세계 다 망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는 우리나라는 뭐야?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 너무 코스피가 올랐는데 이게 또 너무 갑자기 올랐으니까. 아무튼.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산을 좀 분배를 많이 시켜놓고 네. 그 자산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기보다 돈을 지킬 수 있어. 나도 또 돈 지키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고 힘들다. 야. 먹고 살기,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이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지. 젊은 친구들이. 나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 이제 곧 40이거든. 형이요? 내가 35인데 반올림 하면 이제 40이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 40살 때 나 몇 살이었지 하니까 나 그래도 초등학생? 중학이었더라고. 그렇게 보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지. 형님 이런 건 또 어디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밑에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예, 거기 예. 들어와 보면은 내가 다양한 것들 하거든. 네. 부동산, 뭐 코인, 주식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누니까 들어와가지고 좀 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자. 네, 가볼게요. 응.